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강업종과 비철금속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화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요, 바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인데요. 현대제철을 알아보기에 앞서 현대그룹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현대는 이렇게 자동차 사업 분야와 그리고 건설 사업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제철이 다루는 철강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 분야의 최후방에 위치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철 제품을 만들어 건설과 자동차 사업 분야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공급하고 건물 짓는 곳에 공급을 하다 보니 당연히 품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품질을 고수하다 보니 현재는 포스코와 양대 산맥을 이루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대제철은 6.25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1953년 6월에 대한중공업공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상황, 뭐 이런 걸 보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건설을 한 뒤에 생산 공장을 좀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하고 1962년엔 인천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 그리고 1970년엔 합병을 한 뒤에 현재의 현대제철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대제철의 제품들을 알아보기 전에 철강 생산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전 키스코홀딩스 기업 분석 영상 초반부에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철 스크랩과 철광석 그리고 석탄을 외국에서 매입하여 고로와 전기로 두 가지 방식으로 철을 생산합니다. 나라를 보시게 되면 철광석과 석탄의 경우 주로 호주에서, 그리고 철 스크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워낙 생산량이 방대하다 보니 나머지 부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해한 그런 쇳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동형광이나 그리고 판재 제품들을 만들어 각 수요처에 공급을 하고 있고, 각 비율은 32%와 58.8%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봉형광과 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해야 할 점은 현대제철의 경우 재련과 가공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재련과 가공업 중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 현대제철의 경우 용해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두 하고 있다는 점이죠. 가공이라는 중간 과정까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수출보단 이제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보이는데, 이건 현대그룹의 자동차 공장과 건설 쪽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액수를 놓고 보자면 수출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주요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열연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 제품의 그런 기초가 되는 제품이죠. 대부분의 가공에서는 이 열연을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연의 가격으로 철강 업황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고, 이제 냉연의 경우 열연을 재가공한 그런 제품인데 표면이 매끄럽고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외장이나 고급 가전제품 등에 주로 쓰이고 있고, 후판의 경우 말 그대로 두꺼운 강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조선업체나 고층 건물을 짓는 그런 건설 쪽에 공급이 되고 있고, 강관의 경우 이제 원유 시추나 그런 가스관 이런 거를 옮기는 그런 쪽에 그런 산업에 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철근이나 형광의 경우 지금 주로 건설업에 좀 공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특수강의 경우는 강도가 굉장히 높고 내구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중장비나 자동차 엔진, 조선업 등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주력 제품과 매출 구조를 살펴보았으니 전망을 해봐야겠죠. 아까 확인해 보셨다시피 현대제철은 수출보단 내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와 조선 부분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고, 이렇게 오히려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형국인데, 현재 건설 경기가 다소 좋지 못하다 보니 지금 이러한 건설 부분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조선에도 많이 이렇게 그런 제품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건설 경기가 다소 좋지 못하더라도 실적의 최하단을 어느 정도 견고히 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재료 가격 추이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재련과 가공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추이도 같이 봐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이 꾸준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건설업의 불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글로벌 이슈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건설업의 경우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금리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철강업이 다시 흐름을 타기 위해선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숨통이 트일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고금리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사견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